여러분, 이번 CES 2026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의 시연 장면 혹시 보셨나요? 백플립을 돌고 아주 부드럽게 착지하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전 세계 테크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스크가 떨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보다 현대차가 더 무서워졌다고 말이죠. 도대체 로봇 하나가 무엇이길래 현대차가 전 세계 제조 패권을 쥐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록 테슬라는 이번 박람회에 공식 참가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테크 매체 시넷은 현장에 없던 옵티머스를 직접 소환하며 현대차의 압승을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준마저 완전히 바꿔버린 아틀라스의 진화. 이건 단순한 기술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하듯 연일 현대차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 잘 만든 수준을 넘어 시장은 이미 현대차를 거대한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긴장하고 삼성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 현대차의 로봇 혁명. 지금부터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머니경제학 김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주제는 현대차 아틀라스가 어떻게 테슬라와 중국의 파상 공세를 잠재우고 세계 정점에 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아틀라스의 미친 듯한 기술력은 물론이고 2028년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질 제조 혁명,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지도와 미래 직업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제조 역사가 기계를 넘어서 생명체에 가까운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대한 기록이자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에 이토록 열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로봇은 우리 주변에 이미 널려 있거든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공장에서 팔만 까딱거리는 로봇들은 흔하죠. 하지만 걔네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정해진 환경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계단이 있고 문손잡이가 있고 아주 좁은 틈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인간 중심의 환경에 그대로 투입되어 우리와 똑같이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정복하는 기업이 향후 100년의 산업 패권을 쥐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2026년 현재 그 정점에 바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흔히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아틀라스는 원래 미국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거 아니냐, 현대차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냐는 시선이죠. 하지만 이건 진실을 절반만 알고 계신 거예요. 2021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세상은 정말 차가웠거든요. 적자만 내는 비싼 장난감 회사를 왜 저 거액을 주고 사느냐는 비아냥이 가득했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안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그 독보적인 하드웨어 제어 능력에 현대차 그룹이 가진 대량 생산 DNA, 그리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는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 아틀라스가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던 근육질의 유압식 괴물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우아한 천재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CES 현장에서 보여준 아틀라스의 시연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은 자동차 부품 시퀀싱 작업이었는데요. 수만 개의 작은 부품이 뒤섞인 상자에서 정확히 필요한 것만 골라내어 1mm의 오차도 없이 조립 라인에 배치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미리 짜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연 도중에 한 스태프가 고의로 부품 상자를 발로 차서 내용물을 흐트러뜨렸거든요. 일반적인 로봇이라면 여기서 오류가 나거나 멈춰버렸을 텐데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단 0.5초 만에 상황을 재인식하더니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다시 계산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작업을 이어갔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넷의 편집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로봇의 쇼를 봐왔지만 현대차는 드디어 현실을 가져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보여준 로봇들이 단순히 무대에서 춤을 추고 하트를 그리는 퍼포먼스에 집중할 때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를 몸소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로봇의 승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밸런싱, 즉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 능력으로 눈앞의 사물이 나사인지 쓰레기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용성인데 이 로봇을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아틀라스는 관절 하나하나가 360도 회전하면서 인간보다 더 유연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고도화된 센서로 사물을 입체적으로 스캔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공장 노동자에서 가사 도우미까지 변신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어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학습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기계적인 신뢰성에서 현대차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로봇은 결국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를 1년에 수백만 대씩 만들어 본 현대차의 하드웨어 내구성과 정밀도는 실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틀라스가 단순히 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이 로봇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서 세상을 바꿀지 아주 구체적인 혁명 지도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당황하게 만든 현대차의 2028년 조지아 프로젝트, 그리고 아틀라스의 몸값에 숨겨진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가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론 머스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인 디테일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건 바로 아틀라스의 하드웨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아틀라스가 기름의 압력을 이용하는 유압식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식으로 재탄생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유압식은 힘은 세지만 기름이 셀 수도 있고 소음이 정말 컸습니다. 마치 덩치 큰 보디빌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전동식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아주 정숙하면서도 유연해요. 마치 올림픽 체조 선수가 몸을 푸는 것 같은 부드러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현대차 그룹의 초정밀 액추에이터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로봇의 모든 관절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뒤를 돌아보려면 몸 전체를 틀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머리와 골반을 제자리에서 180도 돌려버립니다. 이건 작업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좁은 공장 통로에서도 방향 전환 없이 즉각적으로 반대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제조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입니다. 기괴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설계가 없죠.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치가 하나 있죠. 바로 로봇의 근력입니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의 하중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어요. 50kg이면 쌀 한 가마니보다 무거운 무게인데 이걸 단순히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제어하며 옮깁니다. 보통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기 몸무게 지탱하기도 벅차서 덜덜 떠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이죠. 게다가 아틀라스는 자동 배터리 교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교체 스테이션으로 가서 1분 만에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고 다시 작업에 복귀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로봇이 가장 먼저 투입될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차 그룹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그 첫 번째 무대입니다. 이곳은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곳을 넘어 로봇과 인간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인공지능 로보틱스의 성지가 될 예정이에요. 아틀라스는 여기서 부품 시퀀싱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수만 가지의 부품을 순서대로 정렬하고 조립 라인에 적재적소에 배달하는 아주 정교한 업무죠.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해요. 2030년까지 아틀라스의 적용 범위를 각종 부품 조립 공정으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특히 인간 근로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중량물 취급이나 고강도 반복 노동이 필요한 공정에 아틀라스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더 창의적이고 안전한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공장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로보틱스 비전의 실체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돕는 파트너가 된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비교해봐야 할 라이벌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입니다.
사실 옵티머스도 정말 대단한 로봇인 건 맞아요.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이식했으니까요. 사실 이번 CES 2026에 테슬라가 공식 참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테크 매체 시넷은 아틀라스를 리뷰하며 현장에 없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직접 소환해 비교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례적으로 현대차의 압승을 선언했죠. 도대체 아틀라스의 무엇이 휴머노이드의 대명사라 불리는 테슬라의 기준마저 바꿔버린 걸까요? 로봇은 컴퓨터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를 1년에 수백만 대씩 찍어내며 가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검증해온 현대차의 제조 역량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빨래를 개거나 계란을 옮기는 예쁜 모습을 보여줄 때,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영하의 추위와 영상의 고온이 반복되는 공장 바닥에서 50kg짜리 쇳덩이를 하루에 수천 번씩 옮겨도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실제로 시넷의 평가 보고서를 보면 아틀라스는 양산형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며 올해부터 당장 공장에 투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극찬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비즈니스 모델로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만든 이유가 단지 공장에서 차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틀라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로봇이 자동차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SDV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는 뜻인데, 현대차는 이 개념을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틀라스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어요. 오늘은 공장에서 용접을 하던 로봇이 내일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우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간병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무한한 확장성이야말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진짜 목적이자 일론 머스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일 거예요. 과연 아틀라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아틀라스의 강력한 하드웨어를 살펴봤는데, 사실 진짜 소름 돋는 핵심은 그 껍데기 속을 채우고 있는 노예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로봇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거예요. 저거 다 미리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 아냐? 혹은 사람이 뒤에서 몰래 조종하는 거 아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 CES 2026에서 공개된 아틀라스의 진정한 공포는 그런 뻔한 예측을 완전히 박살내는 자율학습 능력에 있습니다. 과거의 로봇들은 계단 하나를 오를 때도 수만 줄의 코딩이 필요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몇 도 굽히고 힘을 얼마나 주고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이른바 행동 복제와 강화 학습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당장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궁금한 건 챗GPT한테 물어보고 복잡한 메일이나 보고서 초안은 제미나이한테 시키는 게 어느덧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잖아요. 아틀라스의 학습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걸음걸이를 보고 따라 배우듯이 아틀라스도 인간 엔지니어가 작업하는 모습을 단 몇 번 보는 것만으로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학습해버립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틀라스는 가상세계, 즉 시뮬레이션 속에서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아틀라스의 뇌는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가장 효율적으로 걷는 법과 물건을 짚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현대차가 이번에 강조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새로운 산업 작업을 단 하루 만에 학습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기존에 몇 달씩 걸리던 로봇 세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뜻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벌어다 주는 직원을 단 하루 만에 채용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죠. 하지만 현대차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대체가 아니라 협업이거든요. 사실 공장에는 인간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단순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틀라스는 바로 그런 곳에 먼저 투입됩니다. 인간은 더 고차원적인 공정 관리와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하고, 로봇은 묵직하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의 가치는 이제 완전히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제 현대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를 파는 제조사가 아니에요. 로봇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파는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브라더,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